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교육훈련 관리를 끝을 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교육훈련 관리의 서브 주제로 챕터 9장에 있는 경력 개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경력 개발은요, 예전에는 이 인사관리 교과서에서 그렇게 큰 주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개개인의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력 개발이 인사 관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경규 교수님 책에도 과거에 비해서 이 경력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상당히 대폭 여러분들 증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육 훈련은요. 교육훈련과 경력개발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둘 다 배우는 거예요. 둘 다 배우는 건데, 교육훈련은 좀 차이점이, 교육훈련은 좀 피동적이라면, 경력개발은 내가 좀 액티브하게,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둘 다 배우는 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은 맞지만, 교육훈련은 좀 더 피동적이고, 이 경력개발은 좀 더 능동적인 학습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력 개발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 늘 그랬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우리 판사 한 판 통해서 전체 개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사 한 판 한번 진행해 보죠. 자, 여러분들 판사 한 판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제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조금 크게 할게요. 여러분들 경력 개발도 사실상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플랜, 계획 단계, 그 다음에 두, 실행 단계, 마지막 수익 평가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요거를 좀 자세하게 제가 좀 확대를 좀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경력 개발을 지금부터 할 건데요. 경력 개발은 사실상 그 계획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획 단계 내용이 가장 많아요. 그래, 경력 개발을 어떻게 계획하냐에 따라서 사실상 실행하는 방안이 좀 다채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계획 단계가 상당히 경력 개발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봐요. 경력 개발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희망 경력을 파악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개인 차원의 경력 욕구를 파악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회사 차원에서의 경력 개발을 역시 합니다. 그래서 회사 차원의 경력 욕구를 파악을 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들어봐요.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경력 개발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인의 경력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그 개인의 경력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은 많은 게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샤인의 경력 다시라는 걸 많이 씁니다. 그러면 자 봐요. 개인의 경력 욕구를 파악한다는 건 조금 이따가 샤인의 경력 다스로 우리가 파악하는 법을 배울 건데 그럼 그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개인의 경력 욕구를 파악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하나 혹은 두 가지 정도의 경력의 개발에 대한 어떤 꼬린점을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나는 이런 경력을 개발할 거야라는 그런 나름의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겠죠. 여러분들 그 전문직을 현재 그 하고 있으신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경력의 그 욕구 혹은 경력의 꼬린점, 목표가 뭐였냐면 나는 뭐 직급이나 이런 건 크게 상관없고 어떤 특정한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싶은 커리어를 갖고 싶어 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또 어떤 사람도 있냐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전에 이제 우리 아버님 세대 때 많이 있었던 일인데 아버님 세대 때 보면요. 그 어떤 회사를 다니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내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재직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생겼던 말이 나는 삼성맨이야. 나는 현대맨이야. 나는 대우맨이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쵸? 나는 그 회사에 올인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경력의 꼬린점은 뭐냐? 딴 거 필요 없고, 다른데 내가 뭐 이렇게 눈 돌릴 필요도 없고, 오로지 이 회사에 올인을 해서 이 회사에서 내가 다닐 수 있는 한 최대한 오랜 기간 동안 안전하게 다니겠다라는 게 그 나름의 경력의 그것도 하나의 목표일 수 있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종의 개인의 경력 욕구에 해당됩니다. 또 어떤 것도 있냐면요. 나는 회사에 얽매이는 게 싫어. 그래서 나는 회사에 얽매이는 게 싫어. 그래서 어떤 한 회사에 내가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나는 회사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을 좀 자유롭게 하면서 나의 경력을 닦아가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프리랜서입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은 그런 경력의 욕구 혹은 꼬린점 혹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경력의 욕구를 한두 개를 가지고 태어난대요. 뭐 하나 혹은 두 개 정도를. 그래서
그런 욕구를, 어떤 욕구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걸 파악하는 방법으로 샤인의 경력 닷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샤인의 경력 닷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그 경력의 꼬린자 목표를 일단 파악을 하는 거죠. 이게 일단 첫 번째, 개인의 경력 욕구를 파악하는 겁니다. 두 번째, 회사도 나름의 경력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회사도 나아가고자 하는, 혹은 회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 방향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목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거기에 나름의 필요한 인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인력을 회사 내부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를 원하는 게 뭐냐? 회사의 경력 욕구라고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회사가 어떤 목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인력을 외부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내부에서 안정적으로 길러서 공급받고자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회사의 경력 욕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선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개인은 어떤 경력의 길을 걷고 싶은지 경력 욕구를 파악을 하고요. 두 번째는 회사는 어떤 사람들이 앞으로 회사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거. 이게 회사의 경력 욕구 파악이죠. 이 두 가지를 우선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파악을 하고 나면 그 두 가지를 이제 뭐 하는 겁니까? 합칩니다. 그래서 개인이 걸어가고자 하는 길과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일치하면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개인이 걷고자 하는 경력의 커리어의 그 패스와 그 길과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어떤 퀄리티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두 개를 조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서 그 직원들한테 혹은 종업원들한테 야, 이런 것들을 해줄 테니까 너도 조금 포기하고 우리 회사 이런 것들에 좀 기여를 하면 좋지 않겠니? 대신에 네가 가고자 하는 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서포트해 줄게.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경력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게 바로 경력의 상담과 목표 설정이에요. 그게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한번 봐봐요. 자, 여러분들 제가 방금 설명했던 거 다시 보면요. 봐봐. 오른쪽에 개인의 경력 욕구를 파악을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회사 차원에서 필요한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경력 욕구를 파악해요. 그렇게 해서 개인의 경력 욕구와 회사의 경력 욕구가 이렇게 오면요. 그 두 개가 통합이 되면 되는데 통합이 안 됐을 때는 개인과 회사와의 의견 조정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통합이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개인이 어떤 식으로 경력 개발을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회사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사가 경력 개발을 할지 그걸 수립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회사 차원에서 경력을 개발하는 것을 조직 개발이라 그러고요. 개인 차원에서 경력을 개발하는 것을 좁은 의미의 경력 개발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회사 차원의 경력 개발은요. 우리 인사 관리의 주제가 아니라 또 다른 경영학의 다른 학문에 해당되는 경영 조직론에서 배워요.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우리의 공부 타겟은 아니고요. 우리는 주로 개인 차원의 경력 개발에 지금부터 초점을 둘 건데요. 그때 개인이 그러면 경력을 어떤 식으로 순서로 밟아갈지를 그걸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경력 계획 수립, 경력 경로 설정이라고 합니다. 이 경력 경로를 설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전통적 경력 경로, 두 번째가 네트워크 경력 경로, 세 번째가 이중 경력 경로라는 게 있어요. 참고로 이 셋 중에 가장 최근에 좀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3번의 이중 경력 경로에 해당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개인이 어떤 식으로 경력을 개발할지를 여기서 결정을 하면 그럼 이제 여기가 플랜 단계가 끝난 거예요. 계획 단계가. 그 다음 이제 뭐 합니까? 실제로 경력을 개발해야겠죠. 이게 뭡니까? 실행 단계 두 단계가 됩니다. 두 단계. 또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배웠네요. 승진, 전환 배치, 그리고 또 배웠던 교육 훈련도 그렇네요. 경력 개발을 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다 했죠. 이건 다 했던 거니까 이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두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평가해야 되죠. C. 그래서 경력 개발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최종적으로 평가해 주면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경력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플랜 단계입니다. 여기까지가 플랜 단계인데요. 이만큼 전체를 플랜 단계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경력 개발에서는 제일 중요한 주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가 샤인의 경력 다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에 핫한 이중 경력 경로입니다. 이 두 가지 정도는 정확하게 좀 여러분들이 깊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하나씩 좀 밟아 갈 건데요. 자, 이제 경력 개발의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챕터 9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인사 이동 관리했을 때 일부 내용을 좀 했기 때문에 좀 중간중간에 내용은 뭐 필요 없는 것들은 했던 것들은 좀 빼고 그리고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경 교수님 책에서 가장 첫 번째 경력 개발에서 문제 제기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뭐 관련된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인트로 내용이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뭐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오늘날 경력 개발이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경력 개발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런 거죠. 오늘날 경력 개발의 필요성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의 변화로 더욱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력 개발의 주된 목적은 여러 가지 회사에서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축적시키고 종업원들의 성장 욕구를 좀 자극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뭐 대표적으로 여기 좀 중요한 거 줄을 좀 그어보면요. 여기 있네요. 회사는 경력 개발을 통해서 기업이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력 개발을 하게 되고요. 목적으로. 그다음 종업원 측면에서는 보다 새롭고 도전적인 직무 경험을 통해서 종업원 자신이 성장하는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경력 개발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인트로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판사 한 판에 그렸던 건 저는 수직으로 내려왔는데 이거는 박경규 교수님 책에는 이렇게 수평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인의 경영 욕구와 조직의 경영 욕구 두 가지를 각각 파악해서 그 두 개가 일치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일치되지 않으면 통합을 해야 되고요. 통합하고 난 뒤에는 경력 경로를 설계하죠. 경력 경로 설계하고 나면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는데 구체적 실행은 교육 훈련, 전환 배치, 승진이고요. 마지막으로 평가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했던 거 그대로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금부터 설명할 개인의 경력 욕구 파악하는 방법, 샤인의 경력 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샤인이라는 사람은요, 개인이 추구하는 경력 욕구를 경력 닷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한번 봅시다. 경력 닷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8가지가 있는데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닷이라는 게 뭡니까? 배에서 이렇게 내리는 거죠. 앵커, 그렇죠? 이걸 앵커링 효과라고 하는데 배에서 닷을 이렇게 내리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닷이 이제 그 바다의 바닥에 닿게 되면요, 배는 그 닷을 기준으로 어떻게 됩니까? 크게 못 움직이죠,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개인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한두 가지의 경력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럼 그 욕구를 중심으로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크게 나의 커리어를 밟아가는 과정이 벗어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 샤이는 이걸 닷에 비유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게 경력 닷입니다. 총 몇 가지가 있냐? 8가지가 있어요.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력에 대한 욕구를 총 8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그 8가지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각종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8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참고로 이 8가지를 샤인이 다 만든 건 아니고요. 샤인이 최초로 연구했을 때는요, 인간의 경력에 대한 욕구를 총 5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샤인의 제자인 드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드롱이라는 사람이 스승의 연구를 이어받아서 조금 더 연구를 해봤더니 인간의 경력 욕구가 이 5가지 말고도 추가적으로 3가지가 더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합쳐서 총 몇 가지입니까? 8가지예요. 그래서 샤인의 경력 닷이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는 이 8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샤인은 5가지만 이야기했고 드롱은 3가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는 좀 구분이 돼야겠지만 일반적인 교과서에서는 이 8가지를 5가지와 3가지를 합쳐서 8가지를 샤인의 경력 닷이라고 분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샤인의 경력 닷에 대해서 쓰시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8가지를 다 써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개인의 경력 욕구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인의 경력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은 샤인의 경력 다수로 하는데요. 이 다음과 같은 8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리 지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리 지향. 이거는 책에 따라서는 관리 닷이라고도 해요. 관리 닷.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술 기능 지향이 되어 있죠. 그러면 기술 기능 닷이라고도 해요. 닷. 이렇게 표현합니다. 닷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요. 첫 번째, 관리 지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리 지향은 뭐냐? 자, 볼게요. 자, 여러분들 관리 지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당신의 경력의, 즉 커리어의 꼬린점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요, 사장이 되는 게 꼬린점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관리자가 되고 싶은 게 자신의 경력의 목표인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관리 지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다음 두 번째, 거기 있는 기술 기능 지향이라는 게 다른 말로 전문 다시라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나는 기술, 그 다음에 기능,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기술을 그 부분을 파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를 전문가 탓이라고도 해요. 대표적으로 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뭐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당신의 꼬린점, 커리어의 꼬린점이 뭡니까? 라고 하면, 저는 의학 분야의 한 분야를 파고 싶습니다. 저는 법 쪽의 한 분야를 파고 싶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술, 기능, 지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커리어의 꿈을 가지고,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좀 볼게요. 자, 세 번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술, 기능, 지향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전지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전지향. 여기 보시면 안전지향이라고 있죠? 여러분, 이 안전지향이 뭐냐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세대 때 어떤 한 회사에 올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치? 그런 분들을 왜 안전지향의 커리어 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냐면요. 내가 이 회사에 올인하는 조건으로 대신에 회사도 나한테 뭘 보장을 해주냐? 고용의 안정성, 고용의 보장성을 그거를 확보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인생의 어떤 직업적인 커리어의 안정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꿈은 뭐냐? 당신의 커리어의 꿈은 뭐냐? 혹은 욕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한 회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일하는 게 내 커리어의 꿈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을 안전지향 혹은 안전다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네 번째, 사업가적 창의성 지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사업가적 창의성 다시라는 게 있죠. 혹은 사업가적 창의성 지향이라고 합니다. 지향. 자, 요거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당신의 커리어의 꿈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저는 제가 회사를 세워서, 그래서 제 회사를 키워보는 게 제 꿈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쵸? 그런 사람들의 커리어의 꼴이 뭐냐? 사업가적 창의성 지향입니다. 결국 굉장히 벤처 기업들이나 스타트업을 만드는 그런 커리어를 닦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바로 사업가적 창의성 지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자율지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자율지향이라는 게 있죠. 자율지향. 이 자율지향에 속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직업이 뭐냐면요. 그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프리랜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주로 조직에 얽매여서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고요. 주로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유로운 직업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로 프리랜서가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당신은 어떤 직업의 커리어를 갖고 싶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떤 한 조직에 얽매이고 싶지 않고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자유롭게 하는 게 제 꿈입니다. 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자율지향형 경력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봉사지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봉사지향이라는 건요,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커리어냐면요, 여러분들 비정부 기구 NGO 있죠. 그런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 혹은 유니세프 이런 데 있죠. 그런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커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인생의 커리어의 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나의 인생의 커리어의 골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뭐냐? 남을 돕고 남을 좀 더, 그렇죠.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것들을 나는 인생의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존중해주고 그런 가치관을 조금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조직에 몸을 담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게 내 꿈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봉사지향 닷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나머지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여기 보시면 도전지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생활지향이 있습니다. 도전지향과 생활지향. 자, 이 두 가지가 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전지향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 도전지향적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세일즈맨, 영업맨들이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들 그 영업맨들은 사실 어떤 물건을 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이라도 파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전지향적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과업이 주어졌을 때 그 과업을 완수하는 것을 자신의 커리어의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업맨들은 어떤 물건을 주더라도 내가 이걸 잘 파는 게 중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커리어의 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도전지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로 영업맨들이 이런 커리어의 골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생활지향은 뭐냐? 이건 요즘 여러분들 그 세대에서 굉장히 추구하고 있는 라이프죠. 그 커리어죠. 이게 뭡니까? 워라밸이죠, 워라밸.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가치관은요, 반드시 내가 생활하는 라이프의 가치관에 부합해야만 내가 그런 커리어를 닦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생활지향입니다. 일종의 워라밸을 추구하는 그런 커리어를 말해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 샤이는 이렇게 총 8가지를 통해서 개인의 경력 욕구를 파악하는 법을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8가지를 정말 중요하고요. 이 8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8가지의 대표적인 사례 역시도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개인의 경력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개인이 어떤 경력의 꼬린점, 즉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는 샤인의 경력 닷을 통해서 그 8가지 중에 하나 혹은 2가지 정도의 경력 목표를 우리가 욕구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개인의 경력 욕구를 파악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회사의 경력 욕구를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조직의 경력 욕구 파악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2번에 보시면요. 여기 조직의 경력 욕구 파악이라고 나오죠.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세요. 조직의 경력 욕구 파악. 그쵸? 자, 조직의 경력 욕구 파악이라는 거 뭐냐면요. 이거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래에 요구되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종업원의 능력 신장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기술 축적을 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게 그게 바로 조직의 경력 욕구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미래에 요구되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내부에서 확보하는 게 조직의 경력 욕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우리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그 필요 인력을 우리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축적, 그리고 확보하는 게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조직의 경력 욕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하죠. 조금 이따가. 오케이. 자, 이게 조직의 경력 욕구입니다. 됐죠? 그러면 조직의 경력 욕구까지 이제 끝이 나면요. 그러면 이제 개인의 경력 욕구를 파악했고요. 조직에서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욕구도 파악했습니다. 조직의 경력 욕구 파악을 했죠.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통합이 되면 좋겠는데 안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조정해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조정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인은 조직에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여기 보시면 왼쪽에 여러분 왼쪽 보세요. 개인은 조직에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인 경력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조직 또한 미래에 필요한 인력을 추정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력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행히 개인의 경력 욕구와 조직의 경력 욕구가 일치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줄을 그어주면 여기서 만약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조정을 해서 결국 뭐 하면 됩니까? 통합하면 되죠. 이제 통합하고 나면 경력 경로를 설계합니다. 구체적으로 경력 경로를 설계하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오른쪽을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개인과 회사의 통합을 거쳤죠. 그럼 이제 개인은 경력 개발을 하고 회사는 조직 개발을 합니다. 조직 개발은 우리가 안 배운다 그랬고요. 이제 개인의 경력 개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개인의 경력 개발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경력을 쌓아가야 될지를 경력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경력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전통적 경력 경로와 네트워크 경력 경로와 그다음에 이중 경력 경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통적 경력 경로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한 분야를 담당하게 되면 그 분야에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을 전통적 경력 경로라 그래요. 그래서 한 분야를 내가 맡았으면 그 분야에서 쭉 커리어를 그 분야에서만 쭉 올라가는 거라서 이걸 경력이 수직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래서 수직적 배열이라 그러고요. 두 번째, 요즘에는 네트워크 경력 경로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 내가 처음에 어떤 한 분야를 내가 담당을 하며 이걸 직급이 승진하면서 계속 다른 어떤 커리어를 이렇게 쌓아가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네트워크 경력 경로라고 합니다. 이거는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것과 옆으로 가는 수평적으로 올라가는 게 함께 적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참고로 전통적 경력 경로는 어느 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이냐면요. 이건 미국에서 주로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 네트워크 경력 경로는 이거는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좀 어때요? 한 분야에서 이렇게 전문가를 키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직무를 잘 분석을 해서 그 직무가 나한테 맞는지를 확인해서 그래서 거기 한 분야에서 쭉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까 회사의 이동도 좀 잦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이동되는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반면에 한국은 좀 어떤 한 사람을 다양한 일을 시켜서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스페셜리스트로 안 만들고 어떻게 만듭니까? 제너럴리스트로 주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이 그 회사를 떠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전통적 경력 경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경력 경로처럼 약간 제너럴리스트를 만드는 거는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구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규 교수님 책에도 그렇게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왼쪽 보세요. 전통적 경력 경로는 여기 보시면 개인이 특정 직무를 몇 년간 수행한 후 그와 유사한 수준의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수준의 직무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요. 네트워크 경력 경로는 직무들이 수평적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 이중 경력 경로인데 이게 좀 중요하죠. 이걸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중 경력 경로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긴 따로 안 되어 있네요. 자, 이중 경력 경로를 요걸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요게 이중 경력 경로인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자, 봐요. 자, 이중 경력 경로라는 걸 잠깐 보겠습니다. 이중 경력 경로. 요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요. 요런 거예요. 내가 처음에 신입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내가 현재 내 직무를 쭉 담당을 해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진급을 해요. 그러다가 어떤 일정한 특정한 시점이 오면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스페셜리스트가 될 거냐? 아니면 매니저, 관리자가 될 거냐? 이런 투 트랙을 회사에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럼 이 중에 내가 하나를 경력을 선택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경로를 선택한다 그래서 이중 경력 경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실제로 회사에 있었던 이야기로 잠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제가 그 있었던 증권회사는요, 그 스탁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프라이빗 뱅커라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산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예, 보통 지점에 가면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라이빗 뱅커로 처음에 내가 들어가면, 회사를 들어가면, 처음에 주니어 프라이빗 뱅커가 됩니다. 가장 밑에 쪼렙이죠. 쪼렙.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올라가냐면요. 이제 시니어 프라이빗 뱅커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니어보다 조금 한 단계 상승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시니어 위쪽에 또 뭔가 하나 직급이 또 있어요. 그럼 그렇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내가 영업 자산 관리를 하는 자산 관리 영업을 하는 그런 쪽으로 커리어를 계속 닦아서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특정한 프라이빗 뱅커의 등급이 되면요. 그때는 두 가지 길로 회사가 기회를 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임원이 돼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임원이 되어서 영업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신이 지금 영업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영업을 계속해라. 대신에 영업과 관련해서 좀 더 당신한테 혜택을 많이 줄 테니까 회사에서 그러면 그쪽으로 한번 가봐라 라고 하는 그쪽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길을 걷는 사람들을 이제 일종의 프라이빗 뱅커 중에서도 마스터, 장인이라 그래서 그걸 마스터 PB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시니어 프라이빗 뱅커에서 시니어 PB에서 이제 내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영업하고 싶지는 않고 관리자 길을 걷고 싶어 라고 하면 그쪽 길을 선택해서 가면 되고요. 반면에 나는 관리자 이런 거 좀 관리하는 거, 사람들 관리하는 거 좀 머리 아프니까 그냥 나 혼자서 그냥 세일즈 하는 게 편하니까 그냥 나는 세일즈의 길을 걸어갈래. 그래서 이제 마스터 PB로 가는 거죠. 이렇게 두 갈래 길에 어떤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이중 경력 경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한 분야에서 쭉 올라가다가 이제 일정 수준이 되면 이제 회사에서 기회를 주는 거죠. 관리자가 될래? 아니면 스페셜리스트가 될래?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뭡니까? 이중 경력 경로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요. 혹시 또 군대 이야기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 남학생들은 군대 갔다 와서 그 부사관 계급을 알죠? 제일 처음에 하사, 중사, 상사 이렇게 가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들, 하사, 중사, 상사까지 가고 나면 상사에서 이제 두 가지 길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준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준이. 알죠? 여러분들 그 다이아 하나인데 그 노란색 다이아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준이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원사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 원사로 가게 되면 일종의 명예직이고요. 이 중위로 가게 되면 굉장히 스페셜리스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그거랑 똑같아요. 그게 바로 이중 경력 경로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종업원에게 그 갈 수 있는 길의 기회를 두 가지 길로 제공을 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이런 제도가 생겼냐면요. 그 사실 이거는 기술직에 한정해서 원래 생겼던 건데, 여러분 그 기술 연구원이나 기술자들은 그걸 계속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 길을 닦다 보면 거기에서 나름의 기술 축적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나이가 되었다 그래서 관리자로 가버리면 그 사람의 기술을 다 뭐 하게 됩니까? 사장당하게 되잖아. 그걸 이제 회사가 더 못 쓰게 되잖아. 그래서 당신은 계속 기술을 우리 회사를 위해서 좀 사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대신 당신을 스페셜리스트로 우리가 좀 칭하면서 좀 더 대우를 잘해 줄게요. 라고 해서 이런 길을 하나를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당신이 원하신다면 관리자도 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쪽 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페셜리스트 길을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이중 경력 경로라고 합니다.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경력 경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제 삼성증권에 있을 때는요, 그 실제로 거기에서 이제 그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요번, 뭐 얼마 전에 이제 퇴임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분은 마스터 PD셨거든요. 그 말 그대로 이제 이중 경력 경로 중에서 스페셜리스트, 세일즈맨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분은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100억이었어요. 1년에 100억이었어요. 무슨 관리자가 왜 필요합니까? 관리자가 웬 말입니까? 절대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대단한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한 1년에 100억 이상을 버셔서 신문에도 한번 나왔는데 한 8년 동안 1000억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8년 동안. 대단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이 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이제 세일즈에 특화되어 있어서 완전히 이제 증권 영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도 원하면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무, 전무, 뭐 사장 이렇게 될 수 있긴 합니다만 그 길이 의미 없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한 거죠. 뭐 본인은 누구를 관리한다라는 게 귀찮고 그리고 그것도 머리 아프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그냥 내 혼자서 하는 세일즈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많은 돈을 버셨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은퇴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 그 삼성증권에 다닐 때 알던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뭐 어쨌든 뭐 대표적으로 이중 경력 경로에서 스페셜리스트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조금 더 하면 되는데, 일단 시간이 좀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경력 그 정체라는 걸 잠깐 좀 봐야 됩니다. 약간 격가지로. 그래서 그거를 잠깐 설명을 하면서 경력 개발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